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품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 기본도형 최고 수준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6문제인데요. 난도가 꽤 있어서 설명이 오래 걸릴 겁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직선이 있는데요. 이 직선들이 겹치지 않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그러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제일 교점이 작은 건 아예 다 평행하면 교점이 없고, 아니면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아이고. 다 이렇게 해서 이어서요. 다 한 점에서 만나게도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다 한 점에서 만난다가 맞고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 다음에 2개나 3개는 어떻게 그려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그려도 교점이 2개나 3개가 되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럼 4개가 되게 그릴 수 있는 거는 4개 평행하게 그려놓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지나면 되거든요. 됐죠? 이렇게 해서 교점이 4개가 될 수 있는 건 맞고요. 5개는 3개만 평행하게 주고 요 한 직선 위에서 이렇게 여기 교점이 딱 지나게 나머지 2개를 그어주면 교점이 딱 5개가 돼요. 그래서 미음도 맞죠? 그다음에 6개가 되는 거는 아까처럼 평행하게 3개 두고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6개 될 거고 3개 평행, 2개 평행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7개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3개 한 다음에 여기서 3개 만나고 여기서 3개 만나는데 여기 바깥에서 하나 만나는 거야. 그럼 딱 교점 7개 되겠지. 그래서 얘도 괜찮고요. 8개는 2개씩 평행하게 둔 다음에 나머지 1개가 이 나머지 4직선을 다 지나게 하나, 둘, 셋, 넷 다 지나면서 요거 평행한 것끼리 교점 4개 나오게 해주면 돼요. 얘 좀 크게 그려볼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얘가 이렇게 지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직선이 좀 휘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8개도 나와서 될 수 없는 건 2개짜리랑 3개짜리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그려봐야 되는데 사실 얘는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5개의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교점이 제일 많을 땐 또 언제인지 궁금하잖아요.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어느 한 직선끼리도 평행 안 하면 교점이 최대 5개 나오거든요. 아, 내가 이거 그림을 잘 그려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요거는 일시정지하고 정리해놓고 선생님이 교점 10개 되는 거 보여줄게요. 어느 한 직선도 평행하지 않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나머지 한 직선이 요거를 다 이렇게 지나고 다른 직선도 요 4개를 다 지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지면 되냐면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지나면 되겠죠. 교점이 총 몇 개 되냐면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교점의 최대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두 직선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평행하지 않고 다 2점씩 만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면 교점의 최대 개수가 10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자, 이제 넘어와서 2번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다음 그림에서 점 BCD는요. A2를 4등분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M은 BC의 중점, 2점 PQ는 D2의 3등분점이래. 다음 중에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기 뒤에 그림은 있는데 보기가 없어서 이 보기를 또 써서 넘어가서 천천히 풀어볼게요. 친구들은 선생님이 적는 동안 미리 고민하고 계셔도 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힌트는요. 제일 작은 부분을 x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갖다 놓은 거를 x로 둔 다음에 분수가 나와도 걱정하지 않고 풀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a, b를 x로 잡는다던가 해서 한번 천천히 풀어보면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얼른 보기 적고 넘어가서 같이 해봅시다. 자, 이제 넘어가서 한번 같이 풀어봐요. 자, 이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AB랑 BC랑 CD랑 DE가 다 이게 4등분점이라 그랬으니까 AB, BC, CD, DE가 다 같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를 선생님이 다 X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기호로 써도 되고 일단 x라고 한 다음에 m은 b와 c의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절반씩이라 여기 2분의 1 x고 여기도 2분의 1 x 이렇게 되겠죠. 그거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랑 q는 d2를 3등분하는 점이니까 여기는 얼마씩? 3분의 1x씩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3분의 1x, 여기 3분의 1x, 이렇게 3분의 1x.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자, 1번 해볼게요. 자, EAC라고 했어요. AC의 길이는 A부터 C까지니까 2x라 얘는 4x고 얘가 2x니까요. 그 다음에 3BE는요. B부터 2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B부터 2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걔가 3x잖아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3x라서 9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x랑 9x가 같으면 안 되니까 얘는 탈락이고 2번은요. BM 해볼까요? BM의 길이는 2분의 1x니까 이 BM은 2 곱하기 2분의 1x니까 여기가 x. 그 다음에 3DP는 DP는 3 곱하기 3분의 1x니까 그냥 x예요. 그래서 이거 XX 같은 거니까 얘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맞는 말 이렇게 됐고 답이 맞는 거 찾는 건가요? 그럼 정답이 2번인 거네요.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이제 3, 4, 5번 왜 틀렸는지 또 볼게요. 2번 왜 맞는지는 여기 하나씩 넣어보면 돼요. BM은 2분의 1x, DP는 3분의 1x였으니까 맞는 거다. 그리고 좁아서 지우고 할게요. 이제 3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MC는 지금 2분의 1x고 PQ는 얼마였어요? 3분의 1x니까 둘이 안 똑같죠. 3번 탈락이고 4번 MP는요. M부터 P까지니까 요거 다 더해야 돼가지고 2분의 1x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x 이렇게 됐어요. 그럼 6분의 5x랑 하니까 6분의 11x 이렇게 된 거고요. A, B에다가 2배를 해주면 얘는 2x가 되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안 똑같네요. 3번, 4번도 안 똑같다. 이렇게 버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5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적어야 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고 적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Q의 길이랑 4Q의 길이랑 같냐고 물어봤는데 자, CQ의 길이 구해보면 C부터 Q까지 이렇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X 하니까 3분의 5X고 그 다음에 Q2는 어떻게 되겠어요? Q부터 2까지는 3분의 1X인데 여기다 4를 곱했으니까 4 곱하기 3분의 1X에서 3분의 4X가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5X랑 3분의 4X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 3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다음 그림과 같이 재현이네 집, 학교, 공원, 지혜네 집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재현이네 집에서 지혜네 집까지의 거리는요. 재현이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의 3배래요. 그러니까 여기 재현이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3배고 그 다음에 재현이네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지혜네 집에서의 공원까지의 거리와 같대요. 공원이 딱 중점이란 얘기네. 근데 학교에서부터 공원까지의 거리가 15m일 때 재현이네 집에서 지혜네 집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재현이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선생님이 xm라고 해볼게요. 그럼 재현이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xm라고 하면 아까 재현이네에서 지혜네 집까지의 거리 이게 3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재현이네부터 지혜네 집까지는 3x가 되겠죠. 그래서 지혜까지는 3x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공원이 선생님이 딱 가운데 점이라 그랬으니까 재현이네 집부터 공원까지 거리랑 공원부터 지혜네 집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x 더하기 15잖아. 그럼 여기도 x 더하기 15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 x 더하기 15를 2개, 1개, 3x랑 같아야 되니까요. 2x 더하기 30이 3x라서 x가 30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재현이네 집부터 지혜네 집까지 거리는 전체 3x라서 90m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해보세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요. 오른쪽 그림에서 각 A 대 각 B는 각 B 대 각 C랑 같고 각 C 대 각 D가 3대 2라고 했을 때 각 AOD가 K의 BO 각 BO이랑 같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했어요.
그럼 이거 각이 다 지금 3대2의 비율을 가지니까 선생님이 이 뒤에 큰 그림으로다가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AOD가 각 AOD가 K배의 각 BO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ABCD 다 찾아서 비교하면 되는데 얘는 어차피 다 한 문자로만 바꿔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각 C 대 각 D가 일단 3대2라고 했으니까 이제 각 D를 뭐 2A라고 하면 각 C는 3A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B 대 각 C도 3대2인데 각 C를 선생님이 3A라고 했잖아. 그러면 2 곱하기 각 B가 9A가 돼서 각 B는 2분의 9A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각 A 대 각 B도 3대2라고 하면 얘가 각 B가 2분의 9A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3대2 했을 때 2분의 93, 27A는 2 각 A가 돼서요. 각 A는 4분의 27A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AOD를 한번 구해볼게. 각 AOD는요.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요거 하나씩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뭘 더하면 되냐면 요 4분의 27A랑 2분의 9A랑 3A를 더해주시면 되니까요. 4분의 27A 더하기 2분의 9A 더하기 3A 통분해서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4분의 27A 더하기 18A 더하기 12A 이렇게 되니까 4분의 57A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각 BOE 구해볼게요. 그럼 각 BOE는요. 각 B랑 각 C랑 각 D 더하는 거니까 B가 아까 2분의 9A였고 얘는 3A였고 2A 더해주시면요. 2분의 9A 더하기 6A 더하기 4A 하니까 2분의 19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57A는 K배의 2분의 9A 이렇게 돼서 K가 2분의 57을 9분의 1로 나누니까 18분의 57이 되는 거네. 잠깐만, 뭐 잘못 썼나? 4분의 57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19 맞는데 19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19인데 계산을 틀렸네. 그러면 다시 하면요. 여기 약분하면 19랑 요거 하면 3이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K는 뭐다? 2분의 3이다. 그래서 정답이 K가 2분의 3 하면 돼요. 물론 ABCD 다 더해서 180인 거 이용해가지고 소문자의가 뭔지 찾아도 되는데 지금은 비율만 물어보는 거니까 소문자의 안 찾고 그 각 크기 실제로 얼마인지는 안 찾고 그냥 비율만 한 거거든요. 여기가 이게 분수가 숫자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요거 A를 찾으면 답이 별로 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각 AOD가 몇 A이고 각 BOE가 몇 A인지만 알아서 비율로 비교해서 K 값이 2분의 3인 걸 찾아내는 게 더 낫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와서 5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번은요. 다음 그림과 같은 직선을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첫 번째는 X도, 두 번째는 2X도, 세 번째는 3X만큼 회전시켰더니 5번 만에 처음으로 원래 직선과 1차였대. 이때 가장 작은 X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X 회전시켰고 두 번째는 2X 회전시켰고 뭐 그 다음엔 이렇게 해서 뭐 여기 3X 회전시켜서 이렇게 쭉쭉쭉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5번 회전시켰으니까 일단 X랑 2X랑 3X랑 4X랑 5X를 더한 만큼 회전한 건데 이게 처음 직선이랑 같아지면 360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360도도 맞거든요. 근데 얘가 딱 180도만 돌아도 그러니까 여기가 1번 방향이고 여기가 2번 방향이었는데 이게 돌아서 여기가 2번, 그러니까 여기가 2번이 되고 여기가 1번이 돼서 180도만 돌아도 사실상 원래랑 모양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360도로 하는 것보단 180도로 하는 게 X값이 더 작게 나오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가장 작은 X값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5번 돌려서 처음으로 원래 직선과 일치한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반바퀴 돌았다. 요렇게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X값이 가장 작을 때 얘가 똑같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15X가 되니까 15X가 180도가 되는 거라서 X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 바퀴 돌지 않아도 반 바퀴만 돌아도 처음이랑 일치가 되기 때문에 반 바퀴 돌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6번은요.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을 이루며 평각을 이루는 시각은 했어요. 자, 선생님 이거 푸는 방법 알려줬었죠. 어떻게 시작한다? 우선 정각에서 시작을 한 거야. 정각이라는 것은 4시에서 시작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시계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정각에서 시작하면 분침은 12에서 출발하고 시침은 4에서 출발하겠지. 그러니까 분침이랑 시침이랑 시작점이 다른 거야. 근데 이 각을 잴 때는 항상 12시를 11을 기준으로 잴 거기 때문에 시침은 11을 기준으로 120도 앞서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시계는 원래 원이니까 360도인데 시침이 1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시침 한 각당 뭐라 그럴까? 이거 한 시간당이라고 그럴까? 시간당 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시까지도 각이 30도, 2시까지도 30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4시까지 오려면 총 120도를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각이 120에서 출발인 거예요. 그리고 분침 생각해 볼까요? 분침은 1시간에 360도를 도니까요. 이게 60분에 360도 도는 거잖아요. 그럼 1분에 6도를 돌아요. 그리고 시침은요. 1시간에 방금 얘기한 선생님이 이 한 칸 도니까 30도 도는 거잖아. 4시부터 5시까지 한 칸밖에 안 돌 거 아니야. 그게 30도를 도는 건데 그럼 60분에 30도 도는 거니까 1분에 몇 도 돈다? 2분의 1도 돈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분침은 지금 시작점이 0이었고 시침은 시작점이 120도였어요. 4시 정각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질러서 이제 4시 X분이 됐어. 그럼 4시 X분이 되면 분침은 분에 따라서 6도씩 더해지니까 여기다 6X씩 더해줬을 거고 4시 X분이면 분침각은 6X. 시침각은 120에서 출발해서 X분 지날 때마다 2분의 1도씩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일직선을 이뤄야 되니까 여기 4시에서 5시 사이에 시침이 이렇게 있고 분침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둘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서 평각을 이루게 된 거야. 그럼 12에서 출발해서 분침은 이만큼 돌았고 시침은 요만큼 돌았으니까 분침이 더 크잖아요. 그 분침 6x에서 시침 120 더하기 2분의 1x를 뺀 게 18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요게 둘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서 평각을 이루는 시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생각 잘 해봐. x분이 지났을 때 분침의 각, 시침의 각을 생각하고 12시를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분침각에서 시침각을 뺀 게 180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요. 6x에서 2분의 1x 빼면 2분의 11x고요. 이게 넘어가서 방정식은 풀면 되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그래서 x가 뭐가 되냐면 11분의 600이 되거든. 얘를 바꾸면 대분수로 바꾸면 5와 11분의 6이 돼. 그래서 얘는 4시 54분이 되는 거고 11분의 6분인데 얘를 초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1분이 60초니까 얘를 초로 바꾸려면 여기다 60 곱하면 돼서 11분의 360초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답이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겁니다. 요 고민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정각에서 출발하게 세팅을 해놓고 X분 지났을 때 어떻게 된다 하고 문제에 맞는 조건에 따라서 반대 방향을 이루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180도. 둘이 같다고 하면 그냥 얘랑 같다. 이렇게 해서 4시랑 가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은 언젠가요? 이런 거 하면 얘네들이 그냥 같다고 놓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일품 기본도형 최고 수준 문제 풀이 한번 해본 건데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라서 상위권 점수 노리는 친구들은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이해 안 가면 따로 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